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을 해본 부작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J비뇨기과 강태진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러 음경 확대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3포인트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캐뉼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필러 음경 확대 시술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들도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의사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귀찮아서 내지는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조금 귀찮지만 아주 특별한 시술은 아니지만 수술 후에 부작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 음경 확대 시술을 할 때 부작용이 많은 시술은 아니지만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생각을 한다면, 필러가 이제 제대로 된 위치에 주입이 되지 않고 발기해면체 안에 주입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쉽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바늘이 피부를 통해서 딱딱한 백막이라는 그 백막을 지나서 발기 해면체를 찌르고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기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부작용은 쉽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이고,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을 해본 부작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종진피 분말 필러가 이제 막 도입이 돼서 여기저기서 많이 주입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젊은 분이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동종진피 분말 필러가 발기 해면체에 실제로 주입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발기 부전이 발생을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기 해면체를 열고 안에 있던 이제 동종진피 분말 필러를 일부 제거를 하고, 다행히 그분은 이제 발기력이 개선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여하튼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발기 해면체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딱딱하기 때문에 바늘로 일부러 뚫으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뾰족한 바늘로 이제 뚫는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발기 해면체를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캐뉼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캐뉼라는 뭐냐면 이제 끝이 둥근 바늘입니다. 끝이 둥글기 때문에 발기 해면체를 아무리 뚫으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발기 해면체 안으로는 필러가 주입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 해면체에 필러가 주입되는 부작용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하지만 이제 캐뉼라를 사용하게 되면 혈관 손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필러를 이제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뾰족한 바늘을 사용하다 보면 성기에는 이제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많은 혈관들이 다칠 수가 있고, 혈관이 다치면 이제 출혈 때문에 멍이 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용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큰 혈관의 손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작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필러 시술에 이제 캐뉼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노하우도 아닙니다. 조금 귀찮고 비용은 더 들지만 수술 후에 멍을 줄여서 회복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한다든지 수술 후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발기 해면체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저희는 캐뉼라를 사용합니다.